저는 넓은 멀티룸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스템 터닝 도어가 얼마나 튼튼해 보이던지 소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귀찮은데 실제 입주해서 사용한다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팔당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빌라들만 지어져서 난개발 소리만 듣고 편의시설이라고는 별거 없으면서 도로는 좁아 터져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1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몇 안되는 6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안내해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주택 영상은 주택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주변 편의시설과 주택으로 가는 진입 도로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택 영상을 보여드린 후에 주택 주변 도로나 편의시설을 안내해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상으로 주택을 안내해드려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불편한 부분이나 개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촬영이나 편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영상 보시기 불편함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시는 주택 외부 주차장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택 단지는 뒤쪽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총 66세대로 단지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골조가 올라온 세대를 포함해서 5세대를 분양 중에 있고요. 현재 2세대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주택입니다. 그만큼 주차장이 넓은 주택이고요. 약 30평 정도를 사용하는 주택이라 주차는 여유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벽면은 사비석과 세라믹 사이딩, 바닥은 석재 타일을 두껍게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와 전기도 나와 있고요. 주차장 주차자리 그려진 부분을 보시면 세대 주차 가능하도록 선을 그렸는데요. 입주하실 때 선택에 따라 대문을 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택이라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문을 하지 않고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입주하신 분들은 따로 오버헤드 도어를 시공한 세대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셨는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입주하시는 세대 중에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업체와 연결해 주셨다고 담당자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1000만원 안쪽으로 업체와 미팅을 끝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참고만 해주시고요. 주차장 면적이나 높이를 보면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하셔도 주차 4대 가능한 부분은 변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차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실내와 바로 연결되는 현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외부 계단을 통해 들어가는 주택에 비해 눈비 걱정 없이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현관 바닥은 화강석을 이용해 만들어졌고요.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는 전실이었습니다. 왼쪽에 중문과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슬라이딩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문은 크고 묵직했지만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는 문이고요. 문 안쪽으로는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9칸으로 나눠서 시공했고요. 깊게 만들어진 만큼 공간은 넉넉합니다. 신발장 중간은 화분이나 액자 등을 꾸밀 수도 있고요. 신발장 안쪽을 보시면 문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실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현관으로도 바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현관 중문은 삼연동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슬림하면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지하 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하고 40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공간이라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계단 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했고요. 지금처럼 이쁘게 꾸며도 되지만 수납장을 맞춤으로 설치해도 좋겠더라고요. 바로 옆에 문 안쪽으로 그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루는 ESPC 마루라고 돌마루고요. 친환경 돌마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지는 토오리 벽지로 저도 조금 생소했던 벽지인데요. 일본 수입 벽지로 공기정화가 되는 벽지라고 하더라고요. 공기정화 벽지를 사용해서 그런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지하가 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특히 벽지를 무몰딩으로 마감을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면적에 비해 화장실은 조금 아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대형 멀티룸이 있습니다. 저는 넓은 멀티룸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스템 터닝 도어가 얼마나 튼튼해 보이던지 소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홈바와 영화관으로 꾸며진 멀티룸입니다. 공간은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꾸미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이는 영화관은 내 취향에 맞는 공간으로 다르게 꾸미고 싶었지만 홈바 정도는 그냥 그대로 쓰고 싶더라고요. 술 한잔을 하는 공간으로도 좋겠지만 지인분들을 초대하면 간단한 다가 정도 준비할 수도 있어서 이번 주택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공간 정도는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판은 임페라도 라이트로 마감했고요. 가구와 벽체는 무늬목으로, 그리고 사각 싱크볼까지 시공했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셀러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료 냉장고 뭐 그런 거 하나 두시면 분위기가 아주 살겠네요. 홈바 바로 옆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룸은 바리솔 천장 마감으로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층고가 높은 편이라 지금처럼 영화관도 좋지만 스크린 골프나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바리솔 조명은 리모컨으로 분위기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고요. 바닥은 라인스톤과 중앙에 헤린본 스타일로 멋스럽게 마감했고요. 벽체는 토오리 벽지로 인테리어 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도 사용 가능한 공간이고요. 천장에 보여지는 4개의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리솔 조명을 끄고 은은하게 불을 켜두는 게 더 분위기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계단은 강화유리 난간과 원목 디딤판으로 마감했습니다. 계단 폭이 넓어 좋았지만 넓은 폭인 만큼 계단 손잡이 정도는 시공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중간에 두고 거실과 주방으로 나눠집니다. 분리된 공간인 만큼 아늑하게 느껴지는 거실이고요. 정원 테라스가 보여지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한 거실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씨라 채광을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쉽네요. 창호는 LG 하우시스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창 뒤쪽으로 환기창이 있어서 양쪽으로 창을 열어두니 맞바람이 어느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창호를 열었을 때 윙가드 방충망도 설치해서 방범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셨습니다. 테라스로 연결되는 높이에 맞게 턱을 살짝 주셨는데요. 턱이 있는 부분으로 엔지니어드 스톤 디딤판을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습니다. 대신 턱이 조금 있는 편이라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계단 한 칸 정도를 만드시는 게 테라스 이동이 조금 더 편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관리가 따로 필요 없는 합성 데크로 마감을 해서 날씨가 좋을 때는 맨발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테라스 위쪽으로 2m 정도 나와 있는 처마가 있어 비가 오는 날씨에도 테라스 사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대는 앞 세대가 보여지는 세대라 트인 전망을 원하신다면 남아있는 세대 중에 전망이 트인 세대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앞쪽으로 지어진 주택은 뒤쪽으로 창을 두지 않아 생각보다 신경 쓰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옆쪽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들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입주 전에 조경수 등을 조금 심어서 보이는 시선을 가려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 타일로 시공했고요. 담장 펜스는 알루미늄 루버로 안정감 있게 시공했습니다. 건물 옆으로 수도도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석재로 마감했습니다. 주방은 다이닝 공간과 11자 주방 구조로 배치했습니다. 동선만으로 본다면 편리해 보이는 공간으로 보여졌는데요. 화이트 벽지로 마감한 만큼 주방 가구 정도는 화이트 톤 말고 다른 톤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이닝 공간 옆으로 난방 조절기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 위쪽에 나무가 하나 보였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조명등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명등이 아니라 그냥 이쁘게 꾸민 거더라고요. 사실 저는 식탁 위쪽이라 정신없어 보였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8인용 식탁도 배치 가능할 만큼 넉넉한 면적이라 좋았고요. 아일랜드 조리 공간 바로 옆이라 음식을 가져오기도 편해 보였습니다. 다이닝 쪽으로도 테라스가 연결이 됩니다. 거실과 동일한 창호를 시공했고요. 방범을 생각해서 방충망도 동일하게 설치했습니다. 다이닝 쪽으로 테라스로 나가는 부분, 거실과 동일하게 턱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고민해 보시고 한 계단 정도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동선은 편리해 보였는데요. 대신 조리 공간이 아일랜드 조리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주방이었습니다. 아일랜드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채웠고요. 수납 공간으로 꽉 채우다 보니 의자를 두고 사용은 못하는 공간입니다. 인덕션이 설치된 공간 천장으로 후드를 시공하지 않았고요. 대신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시공했습니다. 인덕션이 설치된 공간 바로 옆으로 밥솥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사각 싱크볼을 시공했습니다. 아일랜드 뒤쪽으로 수납장처럼 보이는 공간 문을 열어보면 냉장고 2대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깔끔하다는 생각보다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요즘 냉장고 디자인도 너무 이쁜 게 많아서 굳이 이쁜 냉장고를 가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았고요. 문을 2번 열어서 반찬을 꺼내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문을 열면 홈바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홈바를 사용할 때 문을 열어두면 동선을 조금 방해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은 경첩 안쪽으로 문을 숨길 수 있게 시공을 하면 홈바가 보여지는 모습도 좋을 것 같고 사용도 편리했을 텐데 이 공간도 문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홈바 옆에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귀찮은데 실제 입주해서 사용한다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주방이겠네요. 대신 마지막 팬트리 공간은 여닫이 문이 맞는 것 같고요. 공간도 넉넉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방을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딱 그것뿐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문만 어느 정도 개선을 하면 괜찮은 주방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방 옆에 보조주방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 주방 다용도실로 세탁실을 잡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현장의 경우 방들이 있는 2층에 세탁실이 있어서 온전하게 보조주방으로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보조 싱크대도 이쁜 수전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주방 옆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전면장은 깊은 장으로, 측면에는 작은 장으로 시공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화장실은 멀티룸의 화장실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타일과 임페라도 라이트 대리석,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일체형 변기까지. 다시 봐도 화장실은 정말 잘 꾸미신 것 같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을 보조주방 쪽으로 빼지 않아서 보조주방 수납 공간을 많이 넣을 수 있었고요. 보일러실 남는 공간은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단의 폭은 넓은 편입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답답하진 않았고요. 원목으로 만들어진 디딤판과 엔지니어드 스톤을 활용해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2층은 층고가 높은 공간을 통해 침실 3곳과 욕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방은 면적이 꽤 넓은 방인데요. 층고가 높아서인지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층고가 높은 만큼 난방을 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확실히 나눠지는 부분이라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침실 3곳 모두 층고는 높습니다. 방 한쪽으로 붙박이장 공간이 있습니다. 방 한쪽에 깊은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은 옷장을 만들었고 왼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활용하는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층 욕실은 모든 공간을 분리해 배치했습니다. 2층에 침실이 모여있다 보니 2층에 세탁실이 있고요. 바로 옆으로 욕조가 포함된 샤워실이 있습니다. 욕조는 월풀 욕조를 시공했고요. 조적과 타일로 매립해 설치했습니다. 샤워기는 벽 안쪽으로 매립해서 욕실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게 했고요.
공간의 여유도 느껴지고 타일도 고급지고 마음에 들었던 욕실입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건식 세면대 공간입니다. 다른 층과 다르게 화장실과 세면대 공간을 나눠 배치했습니다.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충분해 보였고요. 고급스러운 타일과 간접등이 잘 어울렸습니다. 건식 세면대 상판은 대리석 시공했고요. 손종도 쉴 수 있도록 아담한 세면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층고가 높은 침실입니다. 첫 번째 방과 비슷한 면적으로 넓은 침실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 후 붙박이장 설치는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숲전망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답답하게 막혀있는 전망은 아닙니다. 메인 침실은 문이 앞에 시공되어 있지만 복도처럼 연결되어 있는 방으로 두 개의 침실과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메인 침실도 두 개의 침실과 동일하게 층고가 높은 방입니다. 층고가 높은 만큼 더 넓어 보이는 침실이고요. 그리고 가벽을 시공하면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가벽이 시공되면서 침대 헤드월이 상당히 멋스럽게 인테리어 되어 있네요. 가벽 뒤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했고요. 화장대와 연결이 되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에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었지만 침실 전체를 봤을 때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방 옆으로 욕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분리되는 구조와 공간을 가리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셨네요. 중간에 건식 세면대를 기준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했습니다. 건식 세면대는 아까 보셨던 세면대 공간과 동일하게 시공했고요. 화장실 공간은 비대 일체형 변기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은 건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청소를 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샤워실은 지금까지 보신 욕실들과 동일한 타일로 시공했고요. 샤워기는 깔끔하게 벽으로 매립해 시공했습니다. 메인 침실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테라스처럼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처마가 나와 있는 공간이라 비가 중간중간 내리는 날씨였는데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타일로 테라스를 시공하는 현장들 대부분 페데스탈 시공 방식으로 매질을 넣지 않고 시공하는데요. 이번 현장도 제가 알고 있는 페데스탈 시공 방식이 아닌 철제를 이용해 공간을 띄우는 방식으로 시공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씨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배수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원 테라스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베란다 옆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보여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말고는 면적도 적당하고 시공 마감된 부분도 깔끔하고 괜찮은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도로 보여드리고 편의시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판교로 이동하는 도로를 준비했고요. 판교로 이동하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곳은 오늘 보신 주택의 주차장이고요. 출발 시간은 2시 40분입니다. 거리는 8.7km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통계를 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이동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택단지로 들어오는 도로는 경사가 있습니다. 대신 예전보다 좋아진 부분은 경사도 있는데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울퉁불퉁했던 도로였습니다. 지금은 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도로 포장을 깔끔히 해놨고요. 세대수가 많은 곳이라 예전보다 관리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입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확실히 아파트 단지까지만 내려오면 도로나 인도가 잘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쪽은 서현역으로 이동하는 버스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내려오셔도 경사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만큼 차량 이동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도로 초입에는 광주 광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6km고요. 차량 5분 거리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521번 버스가 우회전하는 곳이 신현 3리라는 곳이고요. 이곳이 신현동의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지어지는 곳이고요.
사실 복합센터가 지어지는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고 골목 도로가 조금 좁은 편이라 부지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 안쪽에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진입도로가 조금 개선되겠죠. 여튼 이런 시설이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명초등학교에서 우회전을 하고 분당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 도로는 신호대기로 차량 정차 중인 게 보이네요. 사실 지금 시간대는 차량 정체가 시작되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 분위기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성남시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도로가 광주와 성남의 딱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씨지만 차량이 많지 않아서 진입하는 도로 보기는 참 좋네요. 분당만 진입해도 도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차선도 한 차선 넓어지고 깔끔한 도로인데요. 신호가 많은 도로인 만큼 당연히 정체가 되는 시간이 있지만 지금 시간대는 거의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황성당이 보일 겁니다. 이쪽에서 체크해드릴 부분은 고등학교랑 이마트 그리고 병원이고요. 고등학교는 신년동이 아직까지 분당학군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대진고등학교가 5km고요. 차량 13분이고 조금 더 가면 순회고등학교가 차량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리나 시간대는 지금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거리를 체크해드리는 겁니다. 이마트는 정자동 쪽에 있고요. 8km 차량 2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1.4km 차량 5분 거리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거리는 9.8km고요. 차량 28분 거리입니다. 유한성당까지 오시면 가장 가까운 공원이 있습니다. 율동공원이라는 공원이고요. 4.3km 차량 11분 거리입니다. 공원을 잠시 보여드리면 차량 주차하는 공간이 넓습니다. 특히 주차 시간이 좋은데요. 3시간 무료 주차라서 산책을 즐기고 가기도 여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도 급속으로 가능하도록 배치해 있는데요. 40분 충전 후 종료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동공원은 번지점프대와 분수대가 있는 저수지공원 2.4km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관리가 잘 된 산책로입니다. 분당을 대표하는 공원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인데요. 6.7km로 차량 17분 거리입니다. 율동공원이 저수지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면 중앙공원은 산속을 걷는 듯한 산책로를 즐길 수 있는데요. 분당 아파트 단지와 연결이 되는 아스콘 산책로가 있는 곳으로 대부분 인근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율동공원만 돌아보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 중앙공원도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원들은 반려동물 출입도 가능합니다. 대신 목줄이나 배변봉투 꼭 챙겨주시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곳은 서현역입니다. 분당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인 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6.9km 차량 18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서현역 인근으로 분당 재생병원도 있고요. 서현역을 지나 이제 판교역 인근까지 도착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보이네요. 이곳은 8.2km 차량 21분 거리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차량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평소 시간대와 달리 차량이 막히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간으로 본다면 3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들은 분당과 판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출퇴근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편의시설 걱정 없이 분당이나 판교에 살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경기 강주 단독주택 같은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주택의 가격이 저렴한 지역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차가 막히고 산을 깎아 만들어진 경사에 팔당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빌라들만 지어져서
난개발 소리만 듣고 편의시설이라고는 별거 없으면서 도로는 좁아 터져가지고 시골보다 못한 동네라고 손가락질 받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분당과 판교가 가까운 지역이면서 그만큼 좋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거래가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